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 강의를 찍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찍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는 기하죠. 네, 기하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그 바탕은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학생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기하 이론은 유클리드의 기하 원론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 기하 특강을 1년에 연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텝 1, 2, 3 스페셜 과정 모에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텝 1이 몇 학년 과정이에요. 스텝 2는 몇 학년 과정이에요. 자, 지금 또 제가 강의를 하면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거 몇 학년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하의 많은 이론이요. 어떤 것은 1학년에 실려 있고 어떤 것은 2학년에 실려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단정적으로 기하 원론의 어떤 내용들을 할 때 요건 1학년 거고 요건 2학년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애매하기도 하고 그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그 분류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러분도 물어봅시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사각형의 성질을 배웁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성질을 사각형 그려놓고 뭘 따지면 중학교 2학년 건가요? 그러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 다르면 그건 또 1학년 건가요? 사각형 그림이 있다고 2학년 건가요? 각의 합이 360도 다르면 1학년 건가요? 그러면 그게 몇 학년 건가요? 네, 그래서 사각형을 다룬다고 해서 사각형의 성질해서 중학교 2학년 것이 아니고 또 내각의 총합이 어떻게 구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뚝 잘라서 1학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요. 기하학 원론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 중에 어, 어떤 소정리는 1학년 책에서 한번 소개가 돼 있고 또 어떤 소정리는 2학년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한데 상당히 이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내용들이 확장을 하면 몇 학년 거, 확장을 하면 몇 학년 거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을 할 때 이게 딱 잘라서 몇 학년 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니까 지금 내가 몇 학년 거를 배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기하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기하학 전체를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어, 삼각형의 성질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온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1학년 때 다뤘고요. 중1 때 다루지 않은 내용의 어떤 부분을 또 다시 2학년 때 다루고 이렇게 해서 연계선상에서 삼각형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 삼각형 그림 그린다고 2학년 거다. 그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삼각형이라는 것을 다룰 때에 삼각형이 아닙니다. 1, 2, 3학년 고등학교 과정까지 몽땅 합쳐서 삼각형을 다루는 한 또 하나 붙이고 하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결국 확장하면 다각형인데 다각형에서 나타나는 어떤 성질들이 초등, 중학교 전과정, 고등 전과정까지 전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베이스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편으로는 가장 어렵고 난해한 이론이
삼각형 이론 중에 오심 정리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오심 정리입니다. 그 O는 1, 2, 3, 4, 5, 다섯. 그러니까 심이 다섯 개 있다. 심이 다섯 개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이론이다. 그래서 오심 정리라고 하는데 그 다섯 개가 뭐냐? 그 제가 영상 강의를 할 내용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외심하고 내심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데 방심은 안 다루던데 수심은 중상과정에서 뭐 나오던가 뭐 이렇던데 그러니까 오심 중에 뭐는 매당형 것도 이런 분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심은 외심, 내심 요 순서대로 제가 수업을 할게요.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 순서로 수업을 하는데 요 외심, 내심이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뒤에 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심이 도대체 뭐냐? 어떤 점을 얘기합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확장이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요. 그 점 다섯 개를 외, 내, 무게, 방수해서 오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 이름을 심이라고 합니다. 심. 자, 오늘은 제일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외심을 하겠습니다. 외심은 정의가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하는데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우리가 외심을 기호로 나타낼 때 O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아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O, 내심은 내접원, 그래서 이너서클, 그래서 앞에 I를 따서 내심을 특별히 I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심을 K라 하든 P라 하든 뭐 한글로 기억이라 하든 0이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의 형태에 따라 이 세 종류의 삼각형은 항상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외접원이 이게 각종 경시에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삼각형은 항상 외접원이 존재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는 특별한 삼각형이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존재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하면 삼각형은 형태에 관계없이 외접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삼각형에서 외접원이라는 것이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명제 자체가 용어를 이렇게 설정하는 자체가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삼각형, 즉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여기부터 따져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경시 문제다 치고 실제 경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미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항상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대단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이 안에 일어나는 각종 소정리들을 분류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의 삼각형입니다. 이미의 삼각형이니까 세 가지 종류를 다 말합니다. 그 이미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면 원의 중심은 항상 있는 거니까 삼각형 내부에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찾을 수 있다면, 즉, 다시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작도로 항상 찾을 수 있고 어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외접원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의미의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하는가? 네, 이 까다로운 주제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느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삼각형 내부에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느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 또 있는데 유일한 점이냐? 여기저기 여러 개 뭐 복수로 막 있느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중심, 이놈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찾지? 이 질문입니다. 외접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면 외접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 외심의 정의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암기를 하더라도 외접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이해하고 외접원의 중심을 생각하면 삼각형의 외접원은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거를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 외접원의 중심은 이 작도의 원리입니다. 유클리드 작도 이론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 유클리드 작도 이론에 의한 근거를 찾는다면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인데 그 점이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바로 그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고 세변을 수직이등분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그 점이 존재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수직이 등분했고 또 여기를 수직이 등분하면 반드시 교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수직이 등분했더니만 이렇게 어긋나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세 변을 동시에 수직이 등분했을 때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현상은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왜에 대한 답이 맞다, 이게 맞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짓이고, 그러면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 외심이라는 용어의 이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내용은 임의의 삼각형에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외심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왜 그렇게 되냐? 세 변을 수직 2등분하면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 확실한 거 맞느냐? 라는 것이 외심 이론의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기본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외심을 하는데 삼각형의 모양이 세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잘라서 예각 삼각형일 때 그렇게 되는 거 맞나? 직각 삼각형일 때도 그렇게 되는 게 맞나? 동각 삼각형일 때도 맞나? 를 확인함으로 해서 임의의 삼각형에서 맞나? 그런 일이 사실인가?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예각 삼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각삼각형. 이 오심 정리를 할 때는 내용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어느 때보다 이 오심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굉장한 집중도를 여러분들이 발휘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또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되돌려 듣기를 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그래도 결론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 어디에 논리의 근거가 너무 비약이 되어 있거나 중간에 그 순서가 생략이 되어 있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라는 것이 어디에선가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자, 예각삼각형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각삼각형을 그릴 때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연습장 하나를 갖다 놓고 실제로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동시에 수업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예각삼각형을 그리는데 일단 정삼각형 안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 안 됩니다. 예각삼각형이 중에서 이거 그리지 말고 이것도 그리지 마세요. 이거 왜 그러냐? 만약에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외심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 요 다음에 할 내심이나 무게중심이나 방심 빼고요. 수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이
동시에 한 자리에 일치하게 돼버려서 이들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외심이나 내심이나 무게중심이나 수심이 뭐가 다른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정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 점이 전부 같은 점이 되기 때문에 뭐가 차이 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을 일부러 그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도 그래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요 외심하고 내심하고 무게중심 수심이 얘가 같은 점은 아닌데 요 같은 라인 선상에 있게 돼요. 예,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확연히 서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할 때 약간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그런 적당히 찌그러진 예각 삼각형을 그리세요. 시원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첫째 한번 가봅시다. 일단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데요. 우리가 뭐가 궁금한지를 써봅시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얘는 진짜 정말 진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나? 에서 만나는가? 라는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외접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정말 한 점에서 만나는가? 정답. 글쎄, 모르죠. 우리가 증명을 안 해봤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 정말 그럴까? 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왜? 증명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봅시다. 일단 세변의 수직이등분선 그랬기 때문에 AB를 먼저 수직이등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이 과정을 스스로 증명을 해보는데 저는 요 수직이등분선이라 치고 이거 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콤파스를 가지고 제대로 수직이등분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요 외접원을 그었을 때 A 꼭지점 ABC를 동시에 지나가는 완벽한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꼭지점 3개를 동시에 지나가는 외접원이 이 작도에 의해서 그 중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도를 엉터리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작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외접원 작도를 하게 되면 ABC를 동시에 지나가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작도 자체를 정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BC를 수직이등분 해 보세요. 이렇게 BC를 수직이등분하면 자, 여러분들이 작도에서 필요했던 보조선은 다 지우고요. 필요한 요 선만 갖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교점을 O라고 하면 여기서 AB와 BC를 수직이등분하면 교점이 무조건 나오느냐 얘기입니다.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AB와 BC의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유는 AB와 BC가 평행을 하다면 이거 수직이등분하고 이거 수직이등분하면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 LM과 수직한 직선을 그으면은 얘가 일치하거나 평행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가 성립하지 않는데 AB와 BC는 여기 보시다시피 평행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직선을 여기에다가 긋게 되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숙제가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퀘스천 마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C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이놈이 O를 통과하는가 이 소리입니다. 여기를 통과함 맞아? 진짜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모르겠는데죠. 아직 증명을 해본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 AC의 수직이 등분선이 O를 지나는가라는 증명은 여기를 수직이 등분 작도를 해보고 O를 통과한다고 해서 맞네 이렇게 증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데요. 작도에 성립하는 어떤 개념은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결론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작도가 된 이후에 수학의 가장 바탕되는 개념 공준이죠. 공준, 정의 에 근거해서 그렇네 안 그렇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려봤더니만 그렇게 그려지네 라고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각형을 우리가 저기 앞에 시간에 했죠. 뭘 했냐면은 평행선 작도라는 거를 했는데 이 평행선 작도를 할 때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같도록 작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작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논리 근거를 대입한 건 없어요. 작도를 이 길이 똑같은 길이 옮겼고 같은 길이 옮겼고 이 길이 같도록 여기 이 점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이 되니까 이 각이 합동이니까 같네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요. 작도를 하니까 이 각이 같네가 아니고 작도를 해서 보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같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서 같네 한 거지 작도를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같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 각이 같네 이렇게 됐으면 그럼 이거 평행이네가 아니고 그 어떤 개념에 근거를 두느냐 이렇게 각이 같으면 그러면은 이게 동위각이라고 했어요. 요 각의 위치를 동위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위각이 현재 같으니까 평행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동위각이 같으면 왜 평행이냐라고 물으면 동위각이 같으니까 평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뭔 소리냐 이렇게 됩니다. 동위각이 같은데 왜 평행이냐 이렇게 된 얘기인데 이 말의 근거는 유클리드의 제5번 공리예요. 네, 5번 공리에서 이 각과 이 각이 동위각이다라는 것은 5번 공리가 아니고 각의 위치에 따른 용어의 정의인데 이때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요 각이에요. 요 각의 이름을 동측내각이라고 하는데 동측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평행이다라는 게 근거인데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정리도 아니고 공리인 겁니다. 얘가. 유클리드의 제5번 공리에서 요각하고 요각의 합이 180이면 평행이다라고 하고 지금부터 뭔가 다른 이론을 출발하자 해서 이런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출발하자 하는 대전제 조건 5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유클리드의 5대 공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5번 공리가 바로 평행선에 관해서 유클리드가 써놓은 겁니다. 요 각의 합이 180도일 때는 야가 평행이라고 하자하고 대전제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180이면 얘가 180이니까 이 각이 이 각이네 하고 동위각이 같다. 평행하다. 평행하면 동위각이 같다. 동위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이 논리, 이 소정리가 성립하는 거는 공리를 기준으로 해서 공리 전제 조건에 의해서 보면 그렇다 하는 정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면 우리가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통과하는가라는 거는 이렇게 작도를 해보면 육안으로 관찰해서 평행하네. 작도의 결과만 놓고 평행하네, 뭐 어쩌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어떤 개념. 앞에 제가 가르쳐 줬던 수많은 어떤 소정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소정리들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AC를 단지 수직이등분 하니까 O를 지나는 거 맞는데 그렇게 관찰이 되는데 라는 거는 증명법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작도를 해서 관찰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A씨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힐 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만약에 O에서 AC에 항상 수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O에서 AC에 수선을 항상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봅시다. O의 어떤 점에서 선분의 수선을 내리면 이 선분 OF는 유일합니다. 저기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일법이라는 거. 한 점 O에서 AC에 수선을 내리면 OF는 유일한데 만약에 조금 전에 했던 어떤 정의들 또는 어떤 공리들을 다 활용을 해서 봤더니만 여기가 1대1이 되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러면 봅시다. OF는 여기가 1대1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OF가 AC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소리인데 그런데 OF가 만약에 여러 개의 OF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O에서 AC에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 OF는 유일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1대1이라는 게 증명되면 OF는 AC의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요 교점 O에서 내렸기 때문에 OF, 즉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증명 방법은 O에서 수선을 내려놓고 1대1인가를 증명하면은 수직이등분선이 O를 통과하는 거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소리입니다. 또는 거꾸로 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수선을 내리지 말고 F라는 점을 잡는데 중점을 먼저 잡아요. 아까는 O에서 수선 내려놓고 중점인가 하고 증명했고요. 이번에는 중점을 먼저 잡아놓고 OF를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 이제 봅시다. AC의 중점 F는 유일합니다. 어떤 선분의 중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AB의 수직이등분선,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O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점 O와 F가 유일하기 때문에 선분 OF가 유일한데 이때 이 각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증명을 해봤더니만은 만약에 90도가 됐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유일한 선 OF는 AC의 수직, 여기가 직각이면 수직 이등분선이 맞으니까 AC의 수직 이등분선도 O를 통과하는 게 맞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수직 내려놓고 1대1을 증명해도 좋고 중점을 먼저 잡아놓고 그어서 90도임을 밝혀도 좋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일성에 의해서. 우리 어느 거를 할까요? 지금 나중에 그려놓은 이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자 OF하고 AC하고 이거 서로 수직 맞나? 이 소리입니다. 요거를 증명하면 됩니다. 여기가 직각이 맞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직각인가를 알려면 이제 약간의 보조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제풀이는 한 개도 안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 거지만 그만큼 문제풀이보다 개념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문제풀이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기하를 깊이 있는 기하를 알고 기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깊게 아는 학생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무조건 문제풀이를 멈추세요. 문제풀이가 아니고 개념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라 또 이해하라 그러는데 많은 학생들이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자주 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개념인데 개념이 중요한데 뭐냐 여기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어떤 개념을 써서 90도인가를 밝히는 방법은 어떤 개념에 의해서 밝힌다는 소리니까 여기를 그을 생각은 이거 두 개 합동이면 이 각이 같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써먹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히 긋는 게 아니다 그러죠. 어떤 보조선이든 정리, 소정리의 어떤 개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어서 퍼즐을 뭘 하면 어떻게 되겠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보조선을 여기에 그어야지 하고 긋게 되는 거지. 막 긋다 보면 우연히 굉장히 나한테 오는 운이 되게 좋아서 예,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선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어진다든지 오늘은 컨디션이 되게 좋아서 보조선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선을 여기저기 막 그어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수학은 절대로 막 하다 보면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암기입니다. 전부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서 합동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증명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그어야 이 삼각형이 합동인가 이제 그 얘기인데 자 봅시다. 이 삼각형이 합동인가 봅시다. 길이 같고 합동 조건 같은 거 또 하나 있고 요게 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합동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는 합동 조건을 따지려고 하니까 조건이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조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또 왜 긋느냐 이 긋기 전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왜 긋는가 여기는 보면 이쪽의 그림보다가 조건이 한 개 더 있어요. 자 길이 같고 또 같고까지 같은데 여기까지는 조건이 같은데 여기 각이 규정이 돼 있어요. 각이 같다로 돼 있습니다. 아까 같고 몰라요 각이. 그런데 여기는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변과 띵각이 같다를 아니까 이쪽은 합동 조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OD하고 삼각형 BOD가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SAS. 여기서 또 생각. 자, 여러분들이 오심 정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예, 수학에서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 생물학적으로 숨 쉬는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뇌입니다. 뇌. 뇌가 연속으로 반응하는 시간의 길이. 그걸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얘기 끝에 그렇네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 과정이 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무슨 얘기했지? 출발 뭐가 궁금했지? 궁금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럼 뭐를 알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또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뭐가 궁금했지? 아, 궁금한 거 알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결론이 났나? 아직도 모르는데, 그럼 뭐 딴 얘기를 또 더 해야 되네? 이런 생각된다. 이 많은 생각들을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목적이 뭐였고, 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에 도달을 했는지 못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못했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연속성상에서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호흡이라 합니다. 기하에서 호흡은 대단히 중요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긴 호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자꾸 제가 이해하라, 완전히 개념을 알아라라는 얘기가 개념 이해가 없으면 호흡이 절대로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무슨 호흡이 깁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이 how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이 how는 뭐예요? 문제 푸는 스킬이죠. 어떤 문제를 풀 때 푸는 스킬을 how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why라고 합니다. 수학은 1부터 끝까지 전부 100% Y로 해야 된다. Y. 그게 왜 그렇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지가 아니고, 왜 그렇게 풀어야 답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이 왜에 대한 근거를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how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 푸는 스킬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풀다 보면 스킬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금방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하고 외워. 조금 이따 테스트 해. 금방 한 거 10분 뒤에 테스트 그 문제 그냥 내면 금방 했던 스킬대로 풀면 답이 나오겠죠. 1년 뒤에 그걸 내면 기억할까요? 네, 이것이 암기인데 그래서 암기로 수학 공부한다는 게 바로 이 소리인데 그걸 멈추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멈추기 위해서는 공부 습관이 철저히 개념 공부에 의해서 하는 그 학습관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럼 여기 와서 자 얘가 합동입니다. 합동인데 어쩌라고요? 그럼 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뭐가 궁금했죠? 네, AC의 수직이등분선이 지나는가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어쩌려고? 그 증명을 해보려고 해. 어떻게 하느냐? 변의 중점을 잡고 이었을 때 여기가 90도임을 밝히면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 만나네라는 결론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90도냐 이제 이건데 여기가 90도라는 거 어떻게 알지? 합동이면 알지. 합동인가 하고 보니까 조건이 부족해. 그럼 합동인지 모르네. 따라서 수직이등분선이 여기를 지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른다가 답이죠. 그럼 어떡하지? 여기에 합동이면 증명이 끝나는데 합동 조건이 부족하다는 거. 그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합동 조건이 부족한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건들자.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건드렸을 때
합동이다. 오케이. 합동이면 이 각이 같아요. 이 각도 같아요. 네, 이 길이도 같아요. 자, 각이 같은 거 하나, 여기 같은 거 두 개, 길이 같다 세 개. 얘가 합동이면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합동에 의해서.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개는 필요치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 삼각형이 합동인가를 알기 위해서 건드렸는데 합동인 거를 알려고 보니까 조건이 부족해. 이 부족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성립하는 세 개 중에 어느 놈이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가 각이 같다가 이 합동인 거를 채우는데 관계가 있나요? 관계 없죠? 여기가. 그 다음에 이 각이 같다가 관계가 있나요? 관계 없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각이 같다가 이용된다면 여기의 삼각형에서도 이 각이 같다가 증명이 될 텐데 그러므로 이 각이 같다가 나옵니까? 아니죠. 다시요. 각이 같고 이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기에 각이 같다를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는 여기에 각이 같아도 합동인데 여기에 각이 같다를 알려면 요 두 개 이렇게 더한 이 각이 이게 지금 연장선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이 같다를 여기 각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여기를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는 알지만 여기 각이 같다라는 사실은 맞긴 맞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합동 조건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는 불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각이 같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 합동 조건을 채우는 도구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길이가 같다라는 거, 즉 조건 중에 부족한 조건을 채우는데 한 개 채웠습니다.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움이 되느냐? 예, 호흡, 긴 호흡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증명하면 합동님이 알려져요. 그러면 이것도 길이가 같아져서 아하,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돌아와서 봅시다. 길이 같고 여기가 같으면 이렇게 같으니까 이 삼각형 두 개가 변의 길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대응하면서 같아지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합동 조건이 부족했던 합동 조건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합동인가까지는 나오더라도 어느 놈을 써먹어야 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합동인가를 알려고 보니까 조건이 부족해. 그거 채우려고 이 짓을 하고 있어. 이 짓을 했는데 어느 놈을 써먹어야 여기 채워지지까지 생각을 해서 오, 길이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해서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A호하고 B호하고 길이가 같구나.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합동이면 같은 거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 다른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얘가 같다를 너는 하필이면 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합동인 거를 내가 증명하려고 그래. 조건이 부족해. 채우려고 그래. 그럼 얘를 왜 이용했냐? 여기도 똑같은 논리를 하면 이렇게도 갖다 대니까 합동 조건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호흡이 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OBE하고 빨리 할게요. 네, 합동 삼각형 OC인데 네,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 같고 낀 각이니까 쌌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길이 같다를 이용합니다. OB가 OC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굉장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 삼각형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요 90도인가를 증명하려고 출발했는데
합동 조건이 부족해서 합동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다른 데서 어떤 논리를 끌고 와서 요 부족한 합동 조건을 채움으로 인해서 합동 맞네. 맞으니까 직각이네. 직각이면 얘가 수직이등분선 맞네.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나는 거 맞네 하고 맨 처음 1번에 했던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 yes라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FO 랑 삼각형 CFO가 합동인데 합동 조건은 변의 길이 같고 변의 길이 같고 변의 길이 같으니까 SSS가 돼서 결론은 이 각이 같네 이 각이 같네 맞지만 여기서 지금 궁금했던 내용은 이 각이 같은가라는 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AFO가 이 각이 CFO가 되는데 그러면 이 각이 두 개가 같으면 180 두 개가 같으니까 각각 90도라는 소리인데 그래서 얘는 증명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간 결론 하나를 내릴게요. 중간 결론을 내리면 요게 뭔 삼각형인가요? 예각 삼각형이죠? 그러면 예각 삼각형 의 세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지금 길이 몰라요. 각도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의 예각 삼각형으로 해봤더니만은 요게 수직이등분선이 맞다라는 결론이니까 항상 그렇다라는 결론인데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거 맞다 하고 1번에서 궁금했던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그거 맞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 바로 이 점에서 보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아하 콤파스의 중심을 여기다 두고 AO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전부 같기 때문에 외접원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외접원을 그려보고 요 원 이름을 바깥에 접한다. 그래서 외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의의 삼각형에서 항상 외접원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었을 때의 결론은 지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여기가 특별히 어떤 각이어서 성립한다라는 논리가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 각의 크기를 이용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성립한다는 소리인데 지금 방금 여기까지 증명한 이 내용이 임의의 삼각형에서 항상 외접원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시에서 임의의 삼각형에서 항상 외접원이 존재한 이유를 증명하여라 그러면 이 과정을 그대로 써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쓰면 감점 하나도 없이 무결점으로 100점하고 채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접원이 저렇게 존재했는데 외접원이 존재했는데 여기에 이 안에 여러 가지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고 이등변 삼각형 B라고 놓고 이등변 삼각형 C라고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여섯 번째, 요 안에 각을 다 더하면 A가 두 개, B가 두 개, C 두 개입니다. 이게 180도이기 때문에 한 개씩 더하면 항상 90도가 된다. 이건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번에는 요 부메랑 모양의 요 각입니다. 요 각은 요렇게 생긴 각입니다. 오목사각형. 요렇게 생긴 각은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찢어보면 요 각의 합이 여기입니다. 또 여기 각의 합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부메랑 형태 이 각을 다 더하면 항상 이 각이 되는데 요 각을 혹시 여러분들 요 이름을 알아두세요. 중1 때 나오니까 어, 삼각형은 대각, 그러니까 대각이라는 거는 어떤 각에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은 요게 홀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각형이다 그러면은 이 각에 얘는 옆에 각이고 대각이라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데 삼각형은 홀수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이라는 모양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각의 대각을 이웃하는 이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이 각의 대각을 A와 B를 다 대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대각이 두 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더하면 얘인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어떤 강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희한한 얘기를 하던데 이 각은 이 각은 다시 A나 B가 이거의 대각이에요. 대각. 그러면 얘는 A도 대각, B도 대각이니까 이게는 대각의 합이에요. 그런데 어느 거에 안에 있는 각의 대각의 합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각을 내대각의 합이라 그럽니다. 대내각이 아니고요. 안쪽 각의 맞은편 각 두 개의 합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대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대각의 합이 되고 여기는 여기 내대각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 각은 내대각 네 개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아오면 각 BOC가 이 각은 이렇게 더하면 A 두 개, C 두 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 더하기 C의 두 배면 A 더하기 C가 바로 이 각이니까 얘가 두 배의 각 A가 되는데 요 뒤에 외심 조기 뒤에 다음 시간 넘어가면서 중3 때 나오는 용어 중심각과 원주각이라는 얘기를 여기 같이 할 텐데요. 미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요 각 BOC가 원주상의 두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 이 각을 BC, 호 또는 현, 호 BC, 호, 현, 호 BC 또는 현 BC에 대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정의인데 나중에 이건 자세히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각 A입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 원주상의 두 점으로부터 원주상의 또 다른 한 점과 이루는 각. 이 각을 OBC에 대한 원주상의 점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원주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기에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가 된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는 요 삼각형을 좀 집중을 해주세요. 자, 요 삼각형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에서 네, 요게 아까 합동이었습니다. 두 개 합동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소정리. 원의 중심에서 이것도 강조색으로 써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자, 이걸 현이라고 합니다. 현에 이거 수학 기호로 표시할게요. 현 BC에 수선을 내려요. 수직. 예. 수선을 내리면 얘가 두 개 합동이기 때문에 반짝 난다. 현이 수직 이등분 됩니다. 현이 수직 이등분 되는데 다시요. 다시 원이 있는데 여기 현이 하나 있는데 중심이 있어요. 거기서 현에 쾅 하고 수직으로 내리면 무조건 얘가 반짝 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에 수직을 내리면 한 점에서 어떤 직선에 수선을 내리면 이게 유일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에서 수선을 내리면 이거다라는 소리나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이거다라는 것이 동일법에 의해서 이게 유일하니까 동일법에 의해서 그 선이 그 선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정리에 역정리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동일법에 의해서 뭐라고 하느냐?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현의 수직이등분선입니다. 이놈은 또 항상 어디를 통과합니다. 어디를 지나간다?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갑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요걸 정리, 밑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건데, 뒤집어 놓은 걸 역정리라 그러는데, 이 둘 다가 참인데, 참인 이유가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동일법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동일법이 뭐냐? 그러면,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으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뭐 어떻게 설명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심 중에서 외심 일부를 건드려 봤는데 외심 일부 중에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만 건드려 봤는데 그 중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이 소정리를 이용해서 문제화 조금 해보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연장해서 수업을 할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개념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 보면 진짜 황당한 동영상이 많습니다.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고 정작 개념은 하나도 설명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는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가 수학을 망치면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암기를 시키게 해요, 애들한테. 왜? 개념이 무엇이다를 설명을 해서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개념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하면 개념에 의한 공부가 맞아요. 그건 다 없애버리고 개념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개념은 설명 안 하고, 예, 자꾸 여러분들 암기하니까 그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삼육 코미디도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있다고 칩시다. 어떤 길동이라는 학생이 지금 제 영상 보고 있는 저기 부산에 있는 영도중학교 모 학생이 집에서 사용하는 본인의 개인 접시가 있는데, 개인 접시가 있는데, 엄마 일손 덜어주려고 밥 먹고 그 부엌에 가서 그릇 좀 닦아주려고 들고 가다가 삐끗하게 갖고 떨어뜨려서 아야 어떡하면 좋습니까? 깨졌어요. 이 학생의 접시가 이렇게 깨졌어요. 자, 그림은 깨진 접시입니다. 깨진 접시의 일부만 남았어요. 요것만 가지고 깨진 접시의 일부 요놈만 가지고 요 접시의 중심을 찾을 수는 없을까? 깨진 접시 들어다가 퍼즐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작도를 해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접시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얘를 찾아봐라. 전제 조건, 이 접시는 완벽하게 동그란 접시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예술적인 이런 접시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뭐에 의해서? 개념에 의해서. 조금 전에 무슨 개념을 배웠는지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원과 관계된 개념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이 등분된다. 오, 알아요? 네, 그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되는데 중심을 찾아라는데 중심이 어디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럼 그 역정리 현의 수직이 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현이 없는데 그건 현을 그리면 되죠. 요 아무데나 그으면 현이니까. 자, 현을 그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현을 그리면 됩니다. 그려서 야를 수직이 등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L이라 하죠. 근데 L은 접시의 중심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했던 개념에 의해서 접시의 중심을 지난다. 그럼 이 첫 번째 내용만 갖고 하면 접시의 중심은 어디 있냐? 이 위에 어디엔가 있다는 소리죠. 이 무한계의 점들 중에 어디에 있느냐? 다시 현을 또 하나 아무렇게나 그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 현도 수직이등분하면 이렇게 수직이등분하게 되면 이걸 M이라고 할게.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M입니다. M은 이놈은 접시의 중심을 지납니다. 이거 역시. 그러면 원래 이 접시의 중심은 이 위에 있는 무한계의 점 중에 누군가, 이 위에 있는 무한계의 점 중에 누군가란 얘기니까 바로 만나는 교점 요 자리가 접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O는 접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요렇게 이제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쭉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이 접시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난이도를 살짝 올려볼게요. 지금 방금 이 문제가 대단히 기본 문제이라면 이제 응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B라는 선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음, 여기에 음, PQ라는 성분이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AB라는 성분이 있고 PQ라는 성분이 하나 있는데 얘가 길이가 현재 같은데 어떤 성분 AB를 한 점 O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을 여기 이제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성분을 회전을 해서 여기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성분이 있는데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이쪽으로 옮겨놨다는 소리입니다. 회전을 해요. 회전하였더니만 PQ가 됐어요. PQ로 이동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회전의 중심 어디일까? 어디를 중심으로 돌려야 저렇게 되지? 회전의 중심, 이거의 중심 O를 찾아라. 찾는 거는 작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 선분 AB가 PQ로 갔다 그랬으니까 점 A가 P로 갔다는 소리고 B는 Q로 갔다는 얘기인데 회전했어. 여기 A가 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P로 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 회전의 중심은 어떻게 찾느냐? 요 A와 P가 O를 중심으로 회전해서 돌아갔다는 얘기는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A와 P가 원주상의 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AP를 수직이등분선 선한 위에 그 위에 어디에 있어야 요 두 점 AP가 회전해서 이동한 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AP를 수직이등분해서 회전의 중심을 찾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AP를 수직이등분하면 회전의 중심은 여기 있다가 아니고 이 중에 어디엔가 있겠죠. 편을 수직이등분하면 그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니까 이 많은 점 중에 어디엔가 회전의 중심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AP를 여러분들이 노트에 반드시 직접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중요합니다. 수직이등분하면 이걸 L이라 하면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첫째 회전의 중심 O는 L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P로 회전돼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한계의 점 중에 모르죠? 이번에는 B가 회전해서 Q로 갔다 그러니까 B와 Q가 동일한 원주 위의 점이라는 소리니까 이번에는 BQ를 그어서 얘를 수직이 등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직이 등분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걸 M이라고 하면 그러면 회전의 중심 O는 이번에는 M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전의 중심은 L 위에 있기도 하고 M 위에 있기도 해야 되니까 두 점의 교점 O가 바로 O는 회전의 중심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회전의 중심을 찾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볼게요. 이 소리입니다. 자, OA 하고 OP가 수직이동을 한 거니까 요게 합동해서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를 중심으로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P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저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A와 P가 원주상의 점이라는 걸 압니다. 이번에는 B와 Q가 동일한 원주상의 점이니까 이번에는 B를 긋고 Q를 이렇게 그으면 이번에는 요 삼각형하고 요렇게가 합동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콤파스를 가지고 이번에는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아까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 작은 그런 원이 그려질 텐데 선생님은 이거 작도를 대충 해놔 가지고 좀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러분들 작도 정확히 하면 정확히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이런 동심원이 그려지는데, 동심원요. 이때 동심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다 그렸으면은, 삼각형 OAB를 색펜을 가지고 칠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칠하고, 이번에는 색펜을 바꿔가지고 삼각형 OPQ를 칠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보면 이 질문은 결론적으로 삼각형 OAB를 O를 중심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입니다. 삼각형 OAB를 O를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조금만 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경시 수준이나 또는 영재고 입시에서 출제될 만큼 어마무시한 난이도는 아니고요. 자, 이런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중심을 보라고 할게요. 자, 현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 현과 직교하는 그런 현 하나를 다시 그려서 원 안에 내접하는 볼록사각형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내접사각형 하나 그려볼래요. ABCD라 놓을게요. 여기 H라고 놓을게요. 자, 이때 A에서 중심 O를 긋고 C에서 중심 O를 그은 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한 240이라고 칩시다. 이만큼 될 때, 요 오목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오목사각형 ABCO. 오목사각형 ABCO입니다. 이 넓이가 얼마나 될까? 자, 그럼 좀 빨리 설명할게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는 얘기는 전체가 나와 있으니까 볼록사각형 AOCD가 얼마냐는 소리입니다. AOCD를 빼면 되니까 AOCD의 넓이, 볼록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인가를 알면 되는데 여기서 AOCD 중에서 요 삼각형 ACD는 그냥 두고요. 가만히 두고 얼마인지 모릅니다. 삼각형 AOC를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AOC는 아하, 요 자리 O가 원의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 이등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정리에 의해서 수선을 내리면 얘가 수직 이등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H'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요 OH'하고 AC가 평행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등격 변형 한번 해볼게요. A가 두 개 평행하면 O를 등격 변형해서 여기까지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삼각형 AOCD는 요 삼각형 옮겨서 여기 되니까 삼각형 AH'CD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알죠? 대각선이 뭐예요? 중점으로 돼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대 1이니까 이 넓이가 이 넓이고 1대 1이니까 밑에 삼각형 넓이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예, 어렵지가 않죠.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 요 넓이가 요 넓이니까 그럼 남은 것 빼면 이쪽이니까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왜? 워낙에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워낙에 중요한. 그래서 문제 풀이 보다가 오늘 한 영상의 내용, 개념을 좀 씹어 먹었어요. 완전히. 길 가다가 웅얼웅얼 미친 사람 소리 들을 만큼 오늘 거를 완벽하게 복습을 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외심 계속 하는데 드디어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하는데 이게 대단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난해한 게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뭐냐를 참고서를 뒤져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예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